다음에 라이브 페인트로 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칠하고자 하는 도형을 한꺼번에 같이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왼쪽 툴박스에서 쉐입 빌더 툴 안에 라이브 페인트 버켓 툴이 있거든요. 자, 선택한 오브젝트 위에 왔다 갔다 해보면 빨간색으로 테두리가 이렇게 되면서 마우스 포인터가 페인트 통을 붓는 모양으로 버켓 툴로 지금 나타나는 걸로 보이죠? 칠하고자 하는 컬러를 선택을 한 후 버켓으로 붓고 선택하고 버켓으로 붓는 같은 방법으로 좀 반복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칠하고 나면 선택 툴로 돌아왔을 때 가장자리 부분이 일반 바운딩 박스랑 다르게 안쪽이 이렇게 좀 채워져 있는 모양으로 좀 다르게 보이죠. 자, 이거는 현재 오브젝트가 라이브 페인트를 칠할 수 있도록 변환됐다는 뜻이거든요. 선택해서 움직이면 그룹을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브젝트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부 모양을 좀 다시 나눠서 칠하고 싶은데 이미 이 상태로 고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도형에 칠하는 부분을 더 추가를 하냐면 먼저 직선 툴로 위아래를 다르게 칠하고 싶어요. 그 선택을 해봤는데 라이브 페인트 버켓 툴로 다르게 한번 칠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눌러볼까요? 그러면 에러가 나고 OK를 하면 이게 나눠지질 않고 새로 추가된 선은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알 수가 있죠. 다시 돌리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기존의 도형과 새로 추가된 거를 선택을 하고 메뉴로 가야 합니다. 오브젝트, 라이브 페인트, 머지 메뉴로 선택해 주세요. 추가된 선분을 기존의 모양에 병합한다 이 뜻입니다. 자, 같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 느낌이 나죠? 다시 한번 라이브 페인트로 컬러를 칠해 봅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합성돼서 라이브 페인트 영역 안으로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컬러를 칠할 부분을 추가하고 싶으면 머지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라이브 페인트로 묶인 도형을 2번 클릭해서 그룹 편집 상태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흰색으로 되어 있는 원을 좀 추가로 넣어 볼까요? 자, 이렇게 추가를 하고 밖으로 한번 나와 봅니다. 자, 이렇게 해도 같이 묶이는 걸 알 수가 있죠. 라이브 페인트로도 칠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머지 기능을 사용해도 되지만 훨씬 손쉽게 그룹 안에 들어가서 도형을 추가하거나 선을 추가해서 구역을 나누는 것도 훨씬 더 손쉬운 방법이죠. 자, 이제는 이 칠해진 도형을 언제까지 라이브 페인트로만 갖고 있어야 될 것이냐 이렇게 고민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다 컬러를 칠하고 난 후라면 오브젝트로 따로 관리하고 싶을 경우에는 자, 메뉴의 오브젝트에서요. 라이브 페인트 메뉴에서 익스펜드 메뉴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테두리의 바운딩 박스로 자연스럽게 돌아온 걸 알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선택해 보면 그룹이라는 게 나타나면서 언그룹을 해보면 그룹을 2번 해제해야 되네요. 언그룹을 해보면 도형으로 오브젝트로 따로 되는 것도 알 수 있고 자, 여기에서는 테두리만 이렇게 분리되는 것도 보여요. 테두리를 분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쪽에 있는 도형이 비어있는 부분이 없고 꽉꽉 채워진 걸로 보이죠. 이거 굉장히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만화 캐릭터를 그리거나 테두리가 있는 일러스트를 표현할 경우에 라이브 페인트를 사용하면 훨씬 더 유리하게 컬러를 칠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아래쪽 내려가서 위에서 본 것과 달리 이건 결합된 부분이 굉장히 표시가 좀 많이 나서 좀 복잡하죠. 면을 좀 정리를 하고 라이브 페인트로 좀 칠하고자 합니다. 자, 면을 정리하는 그런 툴로는 라이브 페인트와 함께 같이 묶여 있었던 쉐입 빌더 툴이에요. 선택을 해서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해보면 이 각각의 면마다 회색 톤으로 반응을 하는 게 보이죠? 아래쪽은 이렇게 한꺼번에 드래그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드래그한 영역이 하나의 면이 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면이 되죠? 드래그 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의 면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면을 정리한 후에 라이브 페인트를 칠하면 훨씬 간편하게 칠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칠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아이스크림도 라이브 페인트로 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선택을 하고 라이브 페인트 버킷 툴을 선택을 해서 첫 번째 부분을 컬러를 칠합니다. 전체적인 컬러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라이브 페인트 버킷 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같은 색이 칠해지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라이브 페인트 버킷 밑에 라이브 페인트 셀렉션 툴이 있어요. 라이브 페인트로 칠해진 특정 면을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삭제가 되는 걸로 알 수 있거든요. 삭제된 부분만 다른 컬러로 좀 칠해 보겠습니다. 분홍색 부분만 색을 좀 변경해 볼까 해요. 자, 오렌지빛으로 좀 바꿔보고요. 라이브 페인트 버켓 툴 상태에서 색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을 마우스로 따다닥 3번을 클릭합니다. 연속으로. 그러면 같이 묶여져 있는 부분에서 같은 컬러로 칠해진 곳만 변경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제 하늘색으로 선택을 하고 드래그를 하면 같은 컬러로 칠해지는데, 라이브 페인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면 컬러를 지울 수가 있고 다른 컬러로도 채울 수가 있죠. 다른 컬러로도 칠해 보겠습니다. 빈 부분을. 하늘색 부분만 또 색을 바꾸고자 한다면 따다닥 이렇게 3번을 클릭하면 컬러를 바꿀 수가 있죠. 자, 라이브 페인트 상태에서도 컬러를 좀 더 세밀하게 조절하는 방법도 있으니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라이브 트레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발 모양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는 일러스트가 아니라 그림입니다. 그림을 지금 복사해서 갖고 와서 붙인 건데요. 자, 이렇게 그림을 선택하고 나면 윗부분에 옵션 패널에서 라이브 트레이스라는 메뉴가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걸 선택을 해볼게요. 아직은 그냥 이렇게 하나로 되는 것 같죠? 자, 이때 익스펜드라는 버튼까지 같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바운딩 박스가 나오고 테두리가 하늘색으로 나오는 게 벡터 모양으로 변환됐다는 걸 좀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의 테두리도 흰색이었기 때문에 테두리도 모양이 사각형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자, 이때 2번 클릭해서 들어가서 바깥 부분만 지워 보겠습니다. 다시 나와 볼게요. 선택을 하면 자, 안쪽에 모양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라이브 페인트 버켓 툴을 사용해서 컬러를 칠해 볼 수가 있죠. 전부 모양을 칠하고 나면 이대로 놔둬도 되지만 오브젝트 라이브 페인트의 익스펜드로 원래 도형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자, 아래에 있는 산타클로스가 가져온 선물 같은 이 이미지도 있죠. 이것도 역시 벡터형 오브젝트로 만든 후에 라이브 페인트로 칠해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번 학습 시간에는 라이브 페인트와 라이브 트레이스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도 상당히 자주 쓰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니 잘 연습하셔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